유니버셜 다트TV 다트부의 김기영입니다. 제가 올해로 다트를 시작한 지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다트 스로잉을 어떻게 하면 선수처럼 스로잉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꿀팁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트 선수 생활을 해보면서 만났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잘 아는 선수,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PDC의 이제 뭐폴 니콜슨 선수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홍콩의 로이린 람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과도 이제 경기를 해보기도 하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사적인 자리를 갖기도 하잖아요. 뭐 식사를 한다거나 사실 그럴 때 저도 이제 다트를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트를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유명한 선수들한테 그런 좀 비법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스로잉에 관한 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근육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 팔꿈치의 회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던지라는 거죠. 이 팔꿈치를 회전을 한다는 거는 팔꿈치를 회전해서 그대로 수평으로 던질 수도 있겠지만 팔꿈치를 회전한 다음에 팔꿈치가 상승하면서 위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팔꿈치의 회전력만을 이용해서 던져야 되는데 다트를 절대 이렇게 밀어서 던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한국에서는 보면은 다트를 가르쳐주는 표현에서 푸시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다트에서는 푸시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릴리즈 테크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많은 PDC 선수들의 이제 스로잉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스로잉 영상에서 보면은 이 팔꿈치가 90도가 될 때까지는 거의 팔의 각도가 90도가 될 때까지는 이 팔꿈치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뭐 밀어 올린거나 이렇게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트에 푸시는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릴리즈의 경우에도 다트를 릴리즈 어느 구간에서 딱 놓는 게 아니에요. 자, 다트를 잡고 테이크백을 했으면 여기에서부터 놓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놓아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놓아주면서 나가다가 이제 거의 한 90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Don't push. 회전만을 이용해서 던져라. 다음으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팔에 힘을 빼는 방법. 이게 상당히 어렵죠. 팔에 힘을 뺀다는 거. 그리고 표현도 애매해요. 팔에 힘을 빼라는데 어디에 힘을 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그 누구도 잘 해주지 않아요. 다트를 누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가보면 야, 너 팔에 힘을 빼야지. 왜 이렇게 세게 던져?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하죠.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팔에 힘을 빼고 던져야지. 팔에 힘을 빼고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되냐? 제가 간단히 재미삼아 만들어 본 영상인데 자 보면은 팔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거 일단 팔의 근육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아래쪽 제가 뭐 근육은 없지만 별로 자 여기 밑에 아래쪽을 삼두라고 하고요. 삼두근 이 위에 쪽 알통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두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팔꿈치 아래쪽에 있는 팔의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완근 중에서 보면 이 이두근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테이크백을 했을 때 이두근과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두근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테이크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테이크백을 하지 못하고 손목만 뒤로 제꼈다가 여기에서 힘으로 딱 때려 던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진짜 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렇게 던져도 잘만 던지면 되지 않냐.
이게 제가 싱글 A 15대 던진 영상이에요. 피닉스 레이팅으로. 여기 영상에서도 보시면 저도 팔이 뒤로 접혀지지가 않아요. 잘 손목만 뒤로 그대로 제꼈다가 팔은 거의 접히지 않고 튕겨서 다트를 던지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로 팔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정확한 방향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다트를 던지는 데 있어서 이 무게감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간단하게 이런 동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 동전 던지는 거하고 다트를 던지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어찌됐든 간에 물체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선을 그려놓거나 아니면은 친구한테 물건을 던져줄 때 여기에다 팔에다 힘을 가득 주고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팔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힘을 풀지 않고 동전을 던지게 되면 어디로 던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팔을 가볍게 쥐고 동전을 살살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팔을 흔들어 보시면 동전의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무게감이면 내가 어디로든 얼추 비슷하게 던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으로 축적한 거예요. 내 두뇌에 경험이 축적이 돼서 이 정도 무게는 이 정도로 던지면 저기까지 날아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이 전완근에 힘이 충분히 빠져 있어야, 다트를 던질 때 전완근에 힘이 충분히 빠져 있어야지 이 다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머리가 인지를 하고 저절로 이 정도로 던져라라고 팔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전완근에 힘이 풀려 있지 않고 여기에 힘이 꽉 들어가 있게 되면 이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다트의 무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휴지통에다가 휴지 하나만 이렇게 던져서 버린다고 해도 그 휴지통에다 정확하게 넣으려면 보통 어떻게 해요? 휴지를 들고 가볍게 손을 흔들다가 툭 던지죠. 그럼 이 손을 가볍게 흔드는 동작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동전을 들고 손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동전의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힘을 세게 주면 전혀 이 무게감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내가 무게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무게감 이상의 힘이 내 팔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무게를 무시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트를 들었을 때는 이제 오버스로가 되잖아요. 아까는 언더스로였는데 이 오버스로 때 이 전완근의 힘이 충분히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아까 팔꿈치는 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삼두근은 지탱을 해야 되죠. 결국에 다트 연습이라는 거는 막 50불을 막 몇 번을 꽂느냐, 하루 종일 게임을 몇 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밑에는 잘 버티면서, 이 삼두근은 잘 버티면서 전완근은 확실하게 릴렉스 해줄 수 있는 거. 실제로 이제 스로잉을 할 때 다트를 그대로 셋업을 한 상태에서 이 전완근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눌러서 말랑말랑해지게 만들면 팔이 뒤로 가볍게 테이크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타깃을 향해 던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트 스로우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커니즘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재미로 뭐 여러분들 이제 최민석 선수 많이 아시죠? 제가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최민석 선수가 셋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형 잠깐만 하고 제가 팔을 딱 잡았어요. 잡아서 눌러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완근이 말랑말랑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이렇게 릴렉스 되지 않으면 테이크백을 뻑뻑하게 되거나 아니면 테이크백이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고 손목만 제껴있다가 다트를 튕겨서 던지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셔서 그 단계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결국에는 이제 프로의 세계까지 아니면 프로 선수에서도 상위권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트 경기 영상을 선수들의 영상을 보시면 선수들이 상당히 막 세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선수들이 세게 던진다고 해서 팔에 힘을 세게 주고 던지는 게 아니라 다트를 잡고 좀 전에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완근의 힘이 충분히 빠진 상태로 팔이 접혀져 있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팔의 힘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예요. 0에 가까운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다트를 던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세게 나갈 수가 없죠. 팔꿈치를 축으로 그대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점점 속도가 붙으면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팔의 힘은 빠져있죠. 그대로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트를 놓고 나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팔은 버려지게 돼요. 여기에서 이 팔의 힘을 빼는 것이 상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의 방지에 대한 영상이 그 다초탈님에 의해서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그쵸? 김준호 프로 선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한 사람은 앞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걸 구경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술에 잔뜩 마셔가지고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딱 난 거야. 이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다칠까요? 실제로 이거는 통계에 따르면 의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제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심한 부상을 많이 입지 않는데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고 있는 사람은 몸이 그대로 그냥 힘이 빠진 상태로 부딪혀서 막 흔들리는 대로 몸이 맡겨지니까 부상 이제 근육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부상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몸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경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경직이 되면 차에는 반동이 생기죠. 부딪혀 충격으로 인한 이제 작용 반작용 효과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버티려고 몸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그때 더 오히려 부상이 크게 오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스로잉을 하게 되면 팔이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나 인대에. 근데 팔이 힘을 완전히 빼놓은 상태로 너덜너덜하게 밑에만 잘 버텨주고 축을 맞춘 다음에 그대로 버려주는 상태로 던지기만 하면 팔에 부상을 입을 일이 전혀 없어요. 팔을 뭐 피거나 아니 들피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힘은 확실하게 빠져 있어야 돼요. 릴렉스하게. 이거는 부상과도 관련이 있고 더 정교하게 잘 맞추기 위함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더 상위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다트 스로잉 테크닉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푸시는 없다. 팔꿈치의 회전을 이용해서 스윙을 이용해서 다트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전완근을 확실하게 릴렉스 시키는 방법. 전완근을 확실하게 릴렉스 시켜서 테이크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다트에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 자, 이 무게감을 그대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이 전완근에 힘이 빠지면 이 무게감은 확실하게 느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트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전완근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점점 속도가 붙어 나가면서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힘을 줘서 세게 던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트 연습은 이런 본인의 신체 조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게임이 우선이 되어서는 실력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런 신체 조절 능력을 스스로 뭐 깨닫고 깨우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연습을 통해서 내 신체를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